자, 주말 동안엔 현지 월가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인터뷰 시간인데 오늘도 김희욱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하기 싫으세요? 월요일인데 그래도 인사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서 다 했는데 마침 지금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그래도 셋은 처음이니까 쓰리샷을. 아, 그래요? 인사성이 부족했네요. 아, 진짜 근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출근하는데도 힘들고 주말 동안에도 뭐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요. 어떠셨어요? 뭐 주말 하셨어요? 동안에 못 나간 거는 아마 그 전날 너무 무리를 해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우리 유행커께서는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진짜 심각하지 않았나요? 주말에 집에서만 그쵸. 방콕으로 보내셨나요? 아니요, 저는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러면서 심지어 걸어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네. 자꾸만 경고 사인이 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너무 좀 당황스러웠죠, 사실은. 아, 이렇게 좀 무신경하신 네. 분들도 사실 또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제가 중국에 네.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때 어땠나요? 그때 제가 갔었을 때 미세먼지 최악이었어요. 지금 120 마이크로그램 이러면 막 뭐 나가지 말라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제가 있었을 때 1000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에이. 진짜로. 그래서 그런 800 수치가 마이크로그램만 나와요? 돼도 애들이 단톡방으로 축구하자고. 어디 탄광에 계시다 오신 거 정말 아니시죠? 그래서 탄광에? 나가면 그래서 제가 그거 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쁠 줄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자, 첫 번째 인터뷰 미세먼지 관련된 인터뷰인데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샤트대 교수 와차누 아타베니치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아닌 미세먼지다. 실내도 공기 정화기 없이 안심하기는 금물이고 아시아국 재난경고 시스템은 느긋하다. 그러네요. 보통 우리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침묵의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는 고혈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혈압보다 위험한 게 미세먼지라네요. 어떻게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저렇게 살인자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실내 공기청정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저는 방마다 있어요. 방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무신경한 척 우리를 기만했나요? 오늘 이제 분명히 미세먼지 관련주들 급등을 또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흐뭇해할 수만은 없는 게 지금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일본만 빼고는요. 네. 뭐 한국, 태국, 여기 미얀마, 필리핀 다 지금 미세먼지 영향권인데 재난경고 시스템이 이제 너무 느긋하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막 그 재난경고 문자가 오긴 맞죠. 했는데 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좀 아직까지 오늘 공기 안 좋대 이러고 많은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게 중국 탓을 우리가 한다는 게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태국 방콕도 3일 연속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좀 위험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풍이 불어오면서 우리는 중국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중국의 동풍을 받는 방콕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저 가까운 나라 일본도 좀 덜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그러니까요. 퓨리파이드 된다고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다 지금 미세먼지다. 할 것 근데 없이. 바람은 네. 서풍이다. 그러면 저 방콕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럼 또 국내 탓이냐? 고등어 요즘에 겨울에 잘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디젤차 때문이다. 노후 디젤차. 근데 독일이 디젤차 비중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그럼 왜 공기가 청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침묵의 살인자는 우리가 조심을 근데 할 원래 필요가 이거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 확실하게 있다 해서 공약 중 하나였잖아요. 그때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런가 보죠. 확실한 대책이 있다 그래서 네. 또 찍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뭐 재난경고 문자만 보내기보다는 또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뾰족할 수가 있겠냐마는. 네, 그렇죠. 지금 또 기자가 계속 매일같이 거기 하는 게 분명히 중국에서 오는 게 맞다. 내가 어디 올라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제 지금 안 정권의 되죠? 어떤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닌가 해야 생각이 돼. 들고.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지금 거의 그 화석 연료 발전이 80%가 훨씬 넘는데 네. 세계적으로 제일 높거든요. 화력 발전, 석탄 때 그런 게. 근데 예.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원전을 늘리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서해랑 마주보고 있는 그렇죠. 해안선 쪽으로 원전을 지으면 이것도 또 리스크란 우리나라 말이니까. 비행기 타고 30분 거리에 짓죠. 네. 원전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원전을 하고 나면 바로 우리한테 낙진이 오는데 도대체 그럼 평소에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참아야 되는지 참 어려워요. 아니면 이것도.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지 뭐가 득실인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왕서방은 다중인격자가 아닌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조금씩 사람. 노력하라고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네. 입장에서는 뭐 마스크 쓰고 나가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공기청정기 있으시죠? 아니, 없습니다. 하나 사세요. 결혼하실 때 우리가 하나 예. 할까요? 자, 저기요. 아니 그거는 지금 혼수 얘기를 우리가 할 상황이 아닌데. 자, 두 한다니까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예. 저희 또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함께 보시죠. 소시에테 제너럴의 오마 샤리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최장기간 셧다운 끝날 김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상승의 집계 고용 지표가 된설이 우려감이 있다. 50만 건에서 60만 건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99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깨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우려감을 이제 표해 주셨네요. 이번 주 어쨌든 좀 가장 부담되는 이슈가 셧다운 장기화 우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뭐 국경 장벽에 대한 뭐 갈등이 있어도 월가에서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이 정도 악재는 오히려 트럼프를 경기 부양 의지를 더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연준의 매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매월 첫째, 둘째 주 앞부분에 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셧다운이 그러네요. 연말, 월말이나 뭐 아니면 지난 연말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올 초에 있다 보니까 저게 이제 고용 지표의 된서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비농업 고용이 50만 건에서 60만 건 정도 하락을 하면은 지난 12월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이 30만 건 증가했는데 그걸 다 깨버리면서 고용이 오히려 감소로 나올 수 있다. 아하. 이것도 역시 트럼프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역발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셧다운 24일째예요? 네. 24일째. 요거는 23일째 23일 현지로. 현지 네. 시간으로. 예, 예. 다음 건 바로 가죠. 뭐. 예, 예. 자, 로버트 W 베어드, 마이클 안토넬리입니다. 1월 효과 현재 스코어 2006년 이후 최고. 12월 말 바닥 아무도 몰라 요거 혼란. 당시 저점 향후 중요한 지지선 역할. 1월 효과. 1월 효과가 지금 현재 스코어까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현지로는 이제 1월 11일장이 끝났으니까 1.5주 정도 봤을 때는 그러네요. 2006년 만에 최고치였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기 전에 경기 과열 국면이었을 때 이후로 1월 효과가 최고였다는 건데 근데 저렇게 1월 효과가 좋다고 올해가 좋다고 뭐 생각하기에는 작년 연말에 워낙 힘들었으니까 이제 저렇다는 거고 12월 말에 정도만 해도 누가 1월에는 무조건 오르니까 지금 무조건 버티고 뭐 묻은 속옷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라고 누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아직 바닥이 멀었네 공식적인 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네 이러다가 이제 와서 저러니까 좀 야속한 면이 없지 지하실이 않고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그렇죠. 나왔었고. 예. 뭐 저도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뭐 바닥 뚫고 솔직하시네요. 지하 150m 안반수 맛 봤다 막. 저는 맛 봤다 그랬어요. 볼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할수록 초라해지는데 어쨌든 당시 그 대신에 그 저점이 앞으로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우가 21,792포인트가 직전 최저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요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다. 그 이상은 못 떨어진다. 약간 이런 하방 경직은 생겼다는 거죠. 이번 주에 실적 나오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 시작이 되는데 금융주 그다음에 네, 넷플릭스 앞에서 봤던 실적 나오는데 실적 증가 한 11% 보고 있잖아요. 11% 정도 이제 보는데 뭐 역대 S&P 500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또 월가에서 유효한 전략은 뭐냐면은 하도 미중 무역 전쟁에 뭐 셧다운에 지금 아주 이제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와 에스티메이트가 낮아서 그거를 실적 호조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그런 정도의 포텐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좀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있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고 지표가 너무 좋은 다음에 나오는 실적은 실적 실망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거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실적 시즌이 뭐 시작이 되는데 아직 뭐 실적이 뭐 이렇게 급격한 이렇게 꺾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그럼요. 가지 예, 예. 이슈까지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니콜라스 파니거츠로우의 이야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대 연준 매파의 시속게임이다. 숏셀링 청산 후에 2차 공습에 대비해야 된다. 자, 올해 내내 공수 교대 유의해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진짜 뭐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누가요? 이분? 누가요? 약간 잘생겼어요. 네. 그 취향이. 프리즌 브레이크의 약간 나 그런 스코필드 스타일 닮지 좋아해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머리 짧고 저런 상을 좋아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계시는 분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랬나 보네 스타일.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하고 연준 매파의 시소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확 올라가면 연준 매파가 입을 다물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 청산이 되면서 뚝 떨어지면 연준 매파가 시장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야 금리 인상의 명분이 올라갔다고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런 속의 시초 게임인데 결국 이렇게 공수 교대가 올해 내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성 더하기 박스권 장세를 올해도 예상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일단 공매도가 환매수 되면서 이런 하방 공격이 1차 청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공습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학습 효과에 따라서 증시가 급격하게 막 다우지수 하루에 700포인트 떨어지고 막 곡소리 날 때는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많이 쌓여서 다시 이제 환매수와 함께 시장이 올라갈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발상을 해주면 오히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잘 이용하면 우리한테 결국 도움이 된다. 잘못 이용하면 이게. 박스 주스러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날도 추운데. 한 번 잘못하면 이제 그렇죠. 이게 죽는 거잖아요. 한 번 사실은. 거꾸로 가면 양방으로 두 번 얻어맞는 네, 거죠. 두 번 얻어막으면 뭐 일어서기 어렵죠. 그야말로 박스 주스러 그쵸, 이제 그쵸. 나가야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힘드네요. 네. 마지막 인터뷰 2개 다 봐도 되겠죠? 네. 자, 노무라 증권의 시시도 토모야키입니다. 인내심, 언젠가 끝은 있을 것. 연준발 위험자산 선호, 일본은 소외된다. 트럼프, 중국의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제롬 파울이 얘기한 연준의 인내심 얘기하는 건데 그러네요. 우리가 사실 이 인내심이라는 게 과연 시장에서 호재를 볼 수 있는 단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유럽앵커도 인내심을 가져야 될 때는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나쁠 때죠. 당연하죠. 인내심 계속 갖다 보면은 이게 한번 폭발을 해도 폭발을- 잘못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는 인내심을 믿고 시장이 연준이 인내심을 가져준대. 연준 우리 편이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약간 저분이 또 일본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본 그러게. 사람들이 어떤 다테마에를 감안하면 인내심은 언젠가 5알이다요. 그런 되게 약간 무서운 느낌인데 거기다가 이제 연준발 위험자산 선호에 있어서 일본만 소외된 게 연준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나타내니까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엔고가 나오면서 지금 일본 주식들은 또 네. 엔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가 또 달러의 강세를 원하지도 않지만 달러가 너무 약세인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만한 자신감을 여기서 충전할까봐 그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노무라 증권의 중국 시시도 얘기- 토모야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화웨이 그 폴란드 스파이 체포 그거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잡혀요? 사실 이 통신 장비라는 게 옛날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 기자들이 많이 하는 게 벽치기라고 해가지고 무슨 안에서 회의하면 이제 벽에다 귀를 대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통신 장비를 갖고 있으면 뭐 도감청 그다음에 정보 빼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이제 화웨이 통신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런 스파이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공산국가의 어떤 뭐 그런 민낯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도 보면은 어떻게 외교 공간에서 대놓고 환치기 하고 위조 지폐 유통시키고 뭐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네. 때 중국 당국에서 화웨이를 저렇게 뭐 어떤 정보나 스파이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화웨이 그 부회장 그 장녀 체포됐잖아요. 여권이 7개. 그러니까요. 이거 뭐 상은했죠. 네. 여권은 뭐 2개, 3개도 말이 아니고 7개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근데 이 정도면 마타 하리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외모는 비록 뭐 마타 하리급은 안 되지만서도 이 정도면 서방 국가에서 중국이 왕따 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느니 응? 아니면 뭐 정가 한 25범짜리 절도범한테 아파트 뭐 이 도어락 설치를 맡겼다니 뭐 이런 식의 약간 죄송합니다. 분위기인데, 그거 네. 편견을 갖고 드린 이해할게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비유를 하자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인터뷰 하나 더 읽어보고 네, 끝내죠. 컨버랜드 네. 어드바이저스의
빌 위더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GDP 작년 6.6%, 올해는 6.3% 예상한다고 했죠. 자, 중국의 국영기업 위주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GDP 기여율이 이제 60%, 고용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조금 분석을 해놨네요. 저 얘기는 네. 중국 경제가 우려가 된다라고 쓰고 그래서 결국 경제와 시장은 더 부양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읽고 싶어요. 저분 보면 제가 한 30년 후에는 딱 저럴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눈도 약간 처지고 예. 턱이 없고 비슷한데 저분이 한 얘기가 중국이 이제 그 스테이트 오운드 컴퍼니, 그러니까 거의 국영기업. 알짜 기업은 다 국영기업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죠. 거기에 어떤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이제 시중의 유동성 그리고 중국 내수 경기가 살지 않으면은 지원을 할 어떤 이 뭐라 그러죠? 방법론에서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렇게 중국의 GDP가 작년 6.6%, 특히 4분기가 6.3 나와가지고 2009년도 이후 분기 성장률이 최저치였는데 올해 6.3까지 내려간다라는 건 중국을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만한 이슈다. 그래서 더더욱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몰핀이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그래도 또 약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시장 전망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